네, 그동안 특검 안에선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제 사형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예상보다 강했다는 반응들이 나온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특검이 어떤 고심을 해왔고 언제 누가 사형 구형으로 최종 결정했는지 다른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저희 막전막후가 취재가 됐습니다. 그 취재를 여도현 기자가 했습니다. 그동안 무기징역으로 더 기울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형 구형이 결정된 건 언제입니까? 네, 첫 결심이 있던 지난 9일입니다. 하루 전날 특검 회의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더 많았지만 조은석 특검이 밤사이에 더 고민을 해서 사형 구형을 결정했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이 아닌 단순히 최고형, 최저형 이렇게 봤을 때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예, 지난 9일에 결정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제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검토들을 했다고 합니까? 네, 4일간은 사형 구형의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구형 논고문도 계속해서 수정을 거쳤는데요. 지난 9일과 달리 새로 추가된 대표적인 부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를 통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씨보다 윤 전 대통령을 더 단죄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9일에 이른바 침대 변론, 그 침대 변론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미뤄진 게 사형 구형을 확신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합니까? 네, 특검 안에선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 사형 구형을 두고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일 결심을 끝내지 못하고 이 결심이 미뤄지면서 부담을 내려놓을 시간이 확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침대 변론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다는 점도 사형 구형에 보다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특검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대 변론이 역효과를 불러온 셈입니다. 예. 지난 9일에 결정을 하고도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네요. 네, 특검 안에서도 조은석 특검의 최종 결정은 2명, 3명 정도만 공유됐다고 합니다. 이 논고문을 쓰면서도 구형량 자체는 빈칸으로 작성했고요. 지난 9일 결심에 들어가면서도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이 2가지 버전의 논고문을 다 들고 갔다고 합니다. 외부는 물론이고 특검 안에서도 보안을 지킨 겁니다. 예. 사형이 사실상 폐지된 제도여서 집행이 되지 않죠. 그래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도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게 지금 사형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범죄에 대응하는 의지를 구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과 구형의 문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은 안 되지만 종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예, 사형은 아예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안 되고 무기징역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20년 지나면 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여도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식 침대 변론을 이어가면서 서증 조사가 끝나기까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젯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누구보다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경고성 계엄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사회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980년 신군부 쿠데타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2.3 내란 사태 406일 만 전두환 씨가 내란 수괴로 사형을 구형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지규현 재판장은 결심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법률과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토해야 할 서류가 있다면 앞으로 2주 안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형을 구형하면 특검이 제시한 논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한지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법원이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의 구형과 다르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에서는 장기 독재를 위한 장기 독재요.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지금 숨이 가쁜데 장기 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시켜줘도 못합니다. 다음 달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을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장소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